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몸은 피곤한데 심장은 두근거리는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분이라도 깜빡 잠이 들만 하면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깜짝 놀라 깨곤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날카로운 통증도 없는데 자꾸만 잠에서 깨고 깊이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께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도 아니고 저녁을 너무 늦게 드셔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특정 호르몬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경계 모드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낮 동안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지만 밤에도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숙면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지나면 이 호르몬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아주 작은 걱정거리 하나만으로도 밤새 잠을 설치게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하면 스스로 경보를 끄는 법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녁 8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조명, 올바른 호흡, 제때 먹는 간식, 그리고 고요한 공간만 있다면 새벽 3시에 깨는 일 없이 밤새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5번째 방법은 60세 이상 인구의 90%가 매일 밤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코르티솔이 왜 잠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코르티솔은 낮 동안 우리 몸이 깨어 있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밤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깊은 잠을 방해하는 조용한 적이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이 호르몬을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생긴 아주 작은 걱정거리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몇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얕아지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제때 떨어지지 않으면 뇌는 밤이 왔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깊이 잠들기 어려워지고 한밤중에 깨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 2시나 3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면재단 슬립 파운데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더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더 짧으며 멜라토닌 생성이 더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휴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가도록 돕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다행인 점은 코르티솔은 약물 없이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저녁 18시에 이 과정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10시가 되기 전에 차분한 상태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깊고 끊김없는 잠을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을 사용하지 않고 코르티솔을 자연스러운 야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저녁 8시부터 우리 몸에 보내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신호들에 있습니다. 빛을 통한 신호, 호흡을 통한 신호,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신호,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잠자리 간식을 통한 신호입니다.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앞으로 나올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의 밝은 조명을 어둡게 조절해 주세요. 빛은 뇌 속의 생체 시계를 직접적으로 통제합니다. 저녁에 눈이 밝은 빛을 받으면 수면 리듬을 관리하는 시상하부는 멜라토닌 생성을 멈추고 마치 아직 낮은 것처럼 코르티솔 수치를 높게 유지합니다. 임상내분비학 및 신진대사 저널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이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200럭스 루엑스의 빛에 단 3시간만 노출된 사람들은 30럭스 미만의 어두운 빛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멜라토닌 수치가 71%나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더 밝은 빛에 노출된 그룹은 자정까지 더 높은 코르티솔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효과는 60세 이상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의 수정체가 자연적으로 노랗게 변하고 청색광에 덜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언제 밤이 정말로 시작되는지 인식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천장 조명을 끄세요. 간접 조명, 따뜻한 노란색 정호,
또는 작은 스탠드로 바꾸세요. 가능하다면 코르티솔의 자연스러운 감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40와트 미만 또는 50럭스 미만의 전구를 사용하세요. 깜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뇌에게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부드러운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두운 빛 속에서 단 20분만 지나도 우리 몸은 다시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빛이 약해지면 몸은 밤이 왔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코르티솔이 꾸준히 떨어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온도 조절 장치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자는 도중에 잠이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손과 발의 혈관이 더 빨리 수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르신께서 느끼지 못하더라도 발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우면 우리 몸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의 중심부에 열을 가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코르티솔이 생존 반응으로 계속 분비되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발이 단 0.4뎁시라도 더 따뜻했던 사람들은 발이 차가웠던 사람들보다 거의 50% 더 빨리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발피부 온도는 혈관이 확장되고 몸이 이완되며 깊은 잠을 잘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얇은 보온 양말을 신거나 자기 전에 발에 가벼운 온기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15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수면 첫 3시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더 꾸준히 떨어졌는데 이 시간은 깊은 뇌파에 도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밤새 선풍기 바람을 다리에 특히 발과 정강이에 직접 쐬면 우리 몸은 중심부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한밤중에 잠에서 깨게 만들고 발이 차갑고 저리게 느껴지게 하거나 아침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를 사용하신다면 회전시키거나 위쪽을 향하게 해서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밤에 발이 자주 차갑게 느껴진다면 얇은 면양말이나 가벼운 담요로 발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잠을 깨우는 조용한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더 이상 활성화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발이 따뜻해지면 몸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완전히 내려가고 심박수가 리듬에 맞춰 느려지려면 한 가지 신호가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바로 어르신의 호흡입니다. 세 번째 2분에서 4분간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몸과 신경계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빠르고 얕게 숨을 쉬면 교감신경계는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하여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저 반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즉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이해하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몸이 회복되도록 돕고 심박수를 늦추고 혈압을 낮추며 코르티솔을 줄이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노화와 건강 저널 Journal of Aging and Health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단 2분 동안 사사용 호흡법을 실천한 노인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또한 처음 3일 밤 동안 더 깊고 끊김없는 잠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4초 동안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그런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5번에서 7번 반복하세요. 이 방법이 처음이시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쉴 때마다 심박수가 점차 느려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명상을 할 필요도 요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밤 단 2분간의 올바른 호흡만으로도 걱정에서 평온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몸 안에서 조용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명이 조절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몸은 휴식 상태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몸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회복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가벼운 간식입니다. 모든 저녁 식사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 특히 너무 늦게 먹거나 단순당이 포함된 음식은 인슐린을 급증시켜 생체 시계를 방해하고 코르티솔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선택하면 약이나 보충제 없이도 몸이 자연스럽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영양소로는 세로토닌의 기초가 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그리고 생물학적 촉마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잘 익은 바나나 압착 귀리, 오트밀 호두, 아몬드 버터와 같은 간단한 음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잠자리 간식은 잘 익은 바나나 3조각, 압착 귀리, 1스푼, 그리고 호두새, 알입니다. 따로 드셔도 되고 무염 아몬드 버터 1티스푼과 가볍게 섞어 씻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수분이 적은 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야간류를 피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최소 45분 전에 먹는 것을 마치는 것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복합 탄수화물과 불포화 지방이 포함된 가벼운 저녁 간식을 먹은 노인들은 매일 밤 거의 1시간 더 깊은 잠을 잤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야간 코르티솔 수치는 현저히 떨어졌고 수면 중 심박수는 더 안정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이처럼 작지만 시기적절한 간식은 몸을 회복 모드로 이끄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밤새 몸이 영양 결핍 상태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밤새 편안히 잘 수 있을 것 같지만 방금 어르신께서 시작한 전체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빛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닙니다. 바로 소음입니다. 5번째, 침실을 절대적으로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뇌가 예상치 못한 소리에 더 민감해집니다. 인간 신경과학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각성 역치가 훨씬 낮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조차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 또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으로도 뇌의 경계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그 소리를 감지하는 순간 코르티솔은 다시 상승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뇌파가 방해받으며 어르신께서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깊은 잠이 중단됩니다. 해결책은 진정으로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기 모드로 켜둔 텔레비전, 오래된 냉장고 또는 시끄러운 공기청정기와 같은 배경 소음원을 끄세요. 시끄러운 도로 근처에 사신다면 갑작스러운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부드러운 실리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부드러운 바람소리, 비 내리는 소리 또는 잔잔한 시냇물 소리와 같이 일정하고 차분한 소리를 내는 백색 소음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조로운 소리는 뇌가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악을 즐기신다면 분당 60비트 미만의 리듬을 가진 명상음악을 선택하여 뇌파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이 조용할수록 몸은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뇌는 더 이상 코르티솔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5가지 단계를 모두 따를 때 어르신의 몸은 밤이 경계의 시간이 아니라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작은 변화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양평에 홀로 사시는 74살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할머니는 6개월 넘게 이유도 모른 채 새벽 2시나 3시에 깨곤 했습니다.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고 허브차를 마셔봤지만 다시 잠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쉬는 느낌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가벼운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하버드 수면센터에서 발표한 코르티솔이 노인의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8시에 천장 조명을 껐습니다.
바나나 반개와 호두 세 알로 가벼운 간식을 드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눈을 감기 전 3분간 깊은 호흡을 연습했습니다. 단 5일 후 할머니는 일기장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밤중에 깨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과 마음이 더 밝고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몸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고요. 할머니의 주치의였던 나이, 지긋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그저 부드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르신께서 코르티솔이 제때 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몸은 다시 깊이 잠드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자다가 한밤중에 깨는 밤을 겪어보셨다면 아마 깊은 잠이 단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숨을 고르는 느낌, 긴 하루를 마치고 진정으로 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8시에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밝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몇 번이라도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작은 간식을 드시고 공간을 최대한 조용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에 몸의 내부 경보를 끄고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느껴지는 한 가지 단계를 선택하여 오늘 밤에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 단계를 추가해보세요. 어르신의 몸은 각각의 작은 신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안에 호흡과 수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마음 상태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르신께서는 오늘 밤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메시지를 읽고 궁금한 점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매일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부드럽고 따라하기 쉬운 해결책들과 함께 바로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